자, 두 번째,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요.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지? 과학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 과학에서는, 그지? 물체를 옮기는 것만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힘을 작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느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힘을 줘가지고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거지. 내가 힘을 이쪽으로 줬는데 물체가 이리 갔어. 그거는 내가 일을 한 게 아니야. 다른 놈이 일을 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많이 줄수록 일을 많이 한 거겠고요.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이동을 많이 한 게 일을 많이 한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일의 양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이동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지? 일 구하는 공식을 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합니다. 일을 구하는 공식은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 W라고 쓸 겁니다. W. 됐지? W는 힘은 파워가 아니고 포스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F 곱하기 이동거리는 S. 자, 이렇게 돼 있어. distance. 자, 이렇게. 그래서 W는 FS. 이렇게 한다고. 됐어? 자, 그렇게 했을 때, 봐봐. 우리가 이 일의 단위는 뭐냐?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이동거리 단위가 미터니까, 일의 단위는요, 뉴턴 곱하기 미터예요. 뉴턴 곱하기 미터. 요렇게도 쓰는데 귀찮아서 한 개를 만든 게 바로 줄이라는 단위야. 자, 그래서 줄로 나오는 게 뉴턴 미터입니다. 알겠지? 뉴턴 미터. 1줄은 1뉴턴 곱하기 1미터 이런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W는 FS.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 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미터. 센티미터로 나오면 미터로 고쳐서 계산해줘야 줄 단위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너 이거 그지? 줄 단위가 나오려고 하면은 뭐 반드시 뉴턴,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미터, 센티미터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 알겠지? 뉴턴 곱하기 미터 한 개 줄의 단위다. 자, 그런 얘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뭐에 대해서 일을 한 거?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 중력에 대해 한 일, 이렇게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그지? 중력이 한 일. 자, 이런 거야. 중력이 한 일. 자, 우리 중력은 알지? 중력은 뭐야, 중력은? 자, 우리가 여기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지? 자, 여기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긴다. 맞지? 중력. 그러면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반대쪽으로 힘을 줘가지고 중력의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켰다. 이게 중력에 대해 일을 한 거야. 맞나? 이거 중력의 반대쪽으로, 즉 들어 올리는 것. 자, 요게 물체를 어떻게 들어 올리는 것이 그게 바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야. 자,
용어 알겠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고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 땡겼으니까 그 중력의 방향으로 가는 게 중력이 한 일이니까 물체가 어떻게 떨어질 때 물체가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가는 거는 중력이 한 일이고 중력 반대쪽으로 들어올리는 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다. 뭐 그런 표현이지. 자, 됐지? 자, 그런데 봐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건 중력이 일을 하건 맞지? 어쨌든 얘 한 일의 양은요. 힘 곱하기 거리로 계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계산을 하는데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올라가든 내려오든 이동한 높이, 변화한 높이가 될 거잖아. 자, 높이는 되겠지. 자, 그런데 힘이 뭐냐, 힘. 자, 요거만 잘 찾아주면 돼. 힘은 바로 물체의 무게하고 같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야 돼. 무게하고 같다. 알겠나?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건 중력이 일을 하건 간에 물체에 가한 힘의 크기는 바로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 자,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런데 이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뉴턴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 자체가 무게고요. 안 그러면 질량,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를 곱한다? 9.8을 곱한 값이다. 킬로그램 나오면 9.8 곱한 값이고 뉴턴 나오면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힘의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무게는요. 야, 이 무게는 바로 뉴턴이다. 뉴턴으로 바로 나오는 거고 킬로그램 나오면요 9.8 곱해야 되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킬로그램에 9.8 곱한 게 이게 무게값하고 똑같단 말이야. 뉴턴이라고. 그래서 뉴턴 곱하기 높이 미터.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뉴턴 곱하기 미터로 계산해야 된다. 됐지? 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하건 중력이 일을 하건 항상 무게 곱하기 높이 안 그러면 질량에다가 9.8 곱해서 높이를 곱하면 된다. 자, 요런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1의 양이 0인 경우 야 요런 것도 이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내더라. 1의 양이 0인 경우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그지?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한 1의 양은, W는요, FS. 그렇잖아. 그러니까, W가 0이 되려면, 뭐가 0이 되는 거? F가 0이거나, 또는 S가 0이거나 야 둘 중에 하나잖아. 맞지? 그래서 자 일단 F가 0이야. 힘이 0일 때 힘이 0인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나? 힘이 0인데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성 때문에 움직이는 게 있어. 그게 뭐냐니까 우주 공간은 마찰력이 있어 없어? 마찰이 없지? 야 봐봐. 이 물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여기 물체가 있어. 맞지? 물체가 있어. 이 물체를 쫙 밀었어. 쫙 밀면 가다가 어떻게 돼? 멈추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힘을 받아서 멈춘 거게 그냥 멈춘 거게 힘을 안 받아서 멈춘 거겠나? 힘을 받아서 멈춘 거겠나? 힘을 받아서 멈췄을까? 힘을 안 받아서 멈췄을까? 가잖아 이렇게 휙 가잖아. 가다가 멈췄어. 왜 멈췄어? 힘을 받아서 멈춘 거야? 안 받아서 멈춘 거야? 안 받았어. 힘을 받아서 멈춘 거지. 아, 자 봐봐.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거는 봐라. 여기서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뭘 주면 힘을 주면 작용. 운동 상태가 바뀌지.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속력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가 변화하려면 힘을 줘야 되는 거야. 됐어? 무언가가 변화하려면 힘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정지했어. 속력이 느려졌잖아, 그지? 속력이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힘을 받은 거야. 어떤 힘을 받았어? 마찰. 그렇지, 마찰력을 받은 거야. 공기 장력도 받고 지면과의 마찰력, 힘을 받은 거지. 사람이 가한 힘만 힘이라고 보는 거는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지면과의 마찰 때문에 속력이 느려졌어. 그러면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떠한 힘도 작용을 안 했다. 우주 공간에서 공기도 없어. 그럼 공기 장력도 없거든. 부딪히는 것도 없어. 그럼 우주 공간에서는 이 물체에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나 방향이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변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니들이 일상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종류의 힘이 작용해서 운동을 관찰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힘이 0인 경우는 뭐냐니까 힘은 0인데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야.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는 마찰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 놓는다? 스케이트를 타고 한 방향으로 자, 요 말 씁니다. 등속운동. 등속운동. 자, 등속운동인데 이거 여기에 너무 애매하게 적어놨어. 미끄러운 면에서 아주 미끄러운 면에서 보통 이런 표현을 쓰거든. 아주 매끄러운 면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등속운동을 한다 이런 말이야. 일정한 속력으로. 자, 봐봐.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간다라는 이야기가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간다. 속력이 지금 안 변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방향도 안 바뀐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지 거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근데 마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미끄러운 면에서. 이거는 거의 마찰이 없다라고 볼 때 이런 표현이야. 그러면 이거는 미끄러운 면에서 이렇게 한번 쫙 저어가지고 쭉 계속 가고 있는 거는 계속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지? 힘이 계속 작용했고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힘을 작용하고 속도를 딱 붙였다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 관성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미끄러운 면에서 등속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요. 힘이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힘이 0이기 때문에 1도 0이다. 그래서 요게 살짝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일 자체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동 거리가 0인 거. 야, 이동은 거리가 0이다. 이건 뭐야?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 알지? 그럼 이동 거리가 0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힘하고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 아까 이야기했지. 물체에 이렇게 힘을 줬는데 이렇게 움직였어. 그건 지가 일을 한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물체를 들고 자 요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했다. 자 물체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어디로 준 거야? 힘을 자 요렇게 위쪽 방향으로 준 거지, 그지? 요렇게 힘을 줬는데 수평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요렇게 이동한 거야. 그러면 봐봐. 이동을 하긴 했는데 힘의 방향 쪽으로 이동한 성분이 있다 없다? 없다. 힘의 방향 쪽으로 이동한 성분이 없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했노? 아 요거 여기 있네요. 자 물체를 들었어. 물체를 들고
비스듬한 계단을 타고 올라갔어. 자, 요거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했어요. 이거는 일을 했지. 봐봐. 이거는 비스듬하게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지? 자, 여기에서 이 물체가 이동한 거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지만, 이 힘을 두 개로 나눌 거야. 뭘로 나누는 거 아니까? 이 대각선은요, 수평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하고, 연직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 요 두 가지로 분해를 시킬 수 있잖아. 두 가지로 쪼갤 수 있거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하고 그지 직각인 요거는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한 게 아니고 힘의 방향 쪽으로 이동한 거 요게 바로 일을 한 거다. 요런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힘의 방향하고 나란한 성분으로 이동한 거리 얘를 곱하면 바로 한 일의 양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요거 볼까? 봐봐라. 자, 여기 10N짜리가 있습니다. 10N. 자, 경사면요, 5m, 높이 3m 해서 이 경사면 높이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어. 됐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일의 양은 얼마겠노? 자, 이 물체의 무게가 10N이니까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주면 된다? 10N. 맞지? 그리고 이 물체를 들어 올렸는데 이 물체를 들 때는 요 방향으로 힘을 줬겠지? 맞지? 그래서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5m 이동했는데 여기는 또 4m에 4m. 수평으로 4m 가고 높이 3m 갔어. 빗면으로는 5m 갔어. 자, 어느 걸 곱해야 돼? 그래, 3m를 곱해야 돼. 알겠나? 그래서 힘을 준 방향이 자, 연직 위로 이렇게 힘을 줬으니까 요 방향으로 이동한 성분 값만 곱해주면 된다고, 이거. 다른 거는 곱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3m를 곱해서 10N 곱하기 3m 해서 30줄 이렇게 일의 양이 나오는 거라고. 되겠어? 자, 그렇게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지? 그래서 항상 힘을 가한 방향 쪽으로 이동한 크기. 안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했어. 이쪽으로 이동했으면 이 이동 방향 쪽으로 가한 힘의 크기 이렇게 곱하면 된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 알겠지? 자, 그렇습니다. 그지? 요게 한 일의 양이고요. 자, 힘 크기 곱하기 이동 거리고요. 자, 두 번째 봐봐. 3번에 일과 에너지라는 게 있지. 일과 에너지. 자, 일은 뭐고 에너지는 뭐냐? 일은 아까 힘을 가해 가지고 물체를 이동시킨 게 일이라고 했지. 자, 그지? 그러면 에너지는 뭐냐? 지금 이거는 뭐야? 빛 에너지. 맞지? 몸에 열 에너지. 맞지?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에너지라고 한다. 알겠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야. 에너지의 정의는 정확하게 니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자, 여기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가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럼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얘는 뭘 할 수 있다고? 일을 할 수 있다. 맞지?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만약에 1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땡땡의 에너지를,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얘는요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고. 맞지?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일로 다 써버리면 더 이상 일은 할 수 없겠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에너지 중에서 어떤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야. 맞나? 왜? 얘를 떨어뜨리면 슉 해가지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다른 물체를 부순다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거든. 맞잖아. 그래서 높이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어.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 높이에 있는 물체는요 1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자, 여기가 기준면이야. 자, 여기 요 높이에 있을 때 10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뿅뿅 떨어지면서 그러면 떨어졌다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지. 감소하고 있어. 맞지?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뚱 지면에 부딪히면서 최종적으로 100줄의 일을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내가 자, 지금 요거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얘가 없어. 없는데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물체를 내가 물체에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나로부터 일을 받았지. 돈이라고 생각해도 돼. 내한테서 용돈을 받은 거야. 얘는. 알겠지? 자, 그러면 내가 얘한테 일을 했어. 일을 했어. 물체를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 이 물체는 다시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지. 내가 이 물체에 100줄의 일을 해주면 이 물체 자체는 일을 받아서 그 100줄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그럼 다시 인마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만큼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사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일을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했고 그 에너지를 갖고 있으는 건 다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에너지하고 일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요 뭐 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됐지? 일과 에너지는 전환, 서로 바뀔 수 있다. 어떤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값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가 에너지를 갖고 물체가 가진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은 에너지로 반대로 됩니다. 에너지는 다시 일로 전환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도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일의 단위하고 똑같은 줄을 사용한다. 왜 똑같은 단위를 사용한다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같은 물리량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물리에서는 같은 양이야.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양이야.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단위를 쓴다 이런 표현이야. 알겠지?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지? 그지? 같은 단위를 쓴다. 일, 에너지.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가자. 일단 너가 한번 풀어봐라. 이거. 그지? 자, 113쪽 풀어봅니다. 정답을 부르겠습니다. 1번에 X55 2번에 잘 봐. 물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어? 야, 이렇게 이동한 거지. 이렇게 3m 이동했잖아. 그러면 어떤 힘? 요거하고 나라는 이 힘. 요거 힘이잖아, 힘. 물체 무게는요. 야, 여기 물체 무게 이런 거 나와 있잖아. 무게 나와 있으면 무게에 대한 화살표는 이렇게 그려놔 버려. 그냥 무게에 대한 화살표는 이렇게 그려 놓으라고. 무게는 이렇게 그려 놓으니까 그지? 이거하고 다르잖아. 이 방향하고 수직이니까 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만 보고 자, 기본 개념 생각 안 하고
뉴턴 있네, 뉴턴 있네. 어느 걸 곱할까요? 고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면 안 돼요. 힘은 오른쪽으로 간 거고, 무게는 연직으로 이렇게 간 거니까, 그지? 나라는 거, 이거 두 개를 곱해야 60줄에 1의 양이 나온다. 됐지? 그 다음, 3번에는요, 1의 중력, 2의 10, 3의 3, 30. 됐지? 힘은 무게만큼 주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봐봐. 여기도 무게니까 요렇게 돼 있고, 이동도 요렇게 연직으로 했으니까 두 개 곱하는 거 맞지? 요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4번은요, 보나 안 보나, 힘은 무게니까, 그지? 무게 반대쪽으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요렇게 갔는데, 이동은요, 요렇게 갔잖아. 맞지? 그래서 직각인 거는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0줄. 그 다음 5번에는요 정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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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됐나? 자, 그러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자. 자,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중력. 아까 중력은 밑으로 당기는 힘이라고 했고, 그 반대로 들어 올리면 높이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 갖고 있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야.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자, 그런데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지?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준면 있지, 기준면. 그지? 기준면. 그래서 기준면을 어디로 잡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일단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니까, 아까 우리 물체를 이렇게 쭉 들어 올리면 물체에 해준 일의 양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하고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봐봐. 아까 우리가 그지 연직으로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 맞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이 일의 크기를 어떻게 구했는가 하니까 힘, 물체, 무게 곱하기 높이로 계산을 했는데, 이 무게가 아니고 킬로그램, 질량이 나올 때는 9.8을 곱해서 무게로 바꾸고 높이를 곱했다, 요 말이거든. 알겠지? 자, 요건데 이 중력에 대한 일이 요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바로 위치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 크기도 쫙 어떻게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질량 9.8에다가 질량 킬로그램 있지? 킬로그램이 나올 때, 그지? 9.8 곱하고 거기에다가 높이 미터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적으면요, E는 9.8 mH. 자, 요런 말이야. 자, 여기서 야, 우리 위치 에너지는 그냥 EP로 쓰자. EP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EP로 쓸 거야. 그지? 그리고 9.8 M. 자, M이 뭐냐? 얘가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킬로그램이니까 여기에 9.8 곱한 거고, 그럼 뉴턴 나오잖아. 그지? 맞지? 그리고 H는 뭡니까? 높이 단위는요 미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9.8 mH 질량에다가 9.8 곱해서 무게로 뉴턴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높이 계산하는데, 자, 우리가 이 높이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잖아. 봐봐. 자, 오른쪽에 그림 하나 나오지, 그지? 자, 이거 봐. 물체가요, 옥상 위에 2kg 되는 물체가 딱 있어요. 됐지?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물체는 몇 미터 높이에 있는 거야?
5m 높이에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요. 9.8 곱하기 2 곱하기 5m 이렇게 간 거야. 됐지?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기준면을 베란다로 잡게 되면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지?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는 몇 메다? 2m가 되겠지. 이런 표현이야. 됐나? 그지? 그래서 베란다 기준으로 하면요. 9.8 곱하기 2. 자, 여기까지는 뉴턴으로 고친 거고요. 거기에서 높이 2m를 곱해서 계산한 거다. 자, 여기 높이 5m, 2m. 맞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9.8 곱하기 2 한 거는 질량에다가 9.8 곱한 거지. 그지? 질량에다가 9.8 곱했기 때문에 단위가 뉴턴으로 나온 거야. 무게. 그지? 얘가 질량을 무게로 고친 거다. 이런 얘기. 무게. 그치? 그리고 옥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는 높이가 있어 없어? 옥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높이가 없잖아. 높이가 없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기준면에 있는 물체는요, 그지? 위치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야. 됐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봐봐. 우리가 여기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전환. 높이 있는 물체는 떨어지면서 원형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요렇게 할게. 비슷한 내용인데, 자. 자, 1kg짜리가 1m 높이에 있어. (1kg짜리가) 2m 높이에 있어. 2kg짜리가 2m 높이에 있어. 3kg짜리가 1m 높이에 있어. 그 다음 나머지 1kg짜리가 3m 높이에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을 때 얘들의 위치 에너지는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될까? 9.8 곱하기 1 곱하기 1, 9.8 곱하기 1 곱하기 2, 9.8 곱하기 2 곱하기 2, 9.8 곱하기 3 곱하기 1, 9.8 곱하기 1 곱하기 3. 9.8을 다 곱해야 될까? 아니겠지. 비교만 하려면 그냥 질량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비교한다면요. 1, 1은 1, 1, 2는 2, 2는 4, 3, 1은 3, 1, 3은 3.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비교를. 그래서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비교하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9.8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다 계산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맞지? 그러면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1, 2, 4, 3, 3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또 다르게 나오는 건 어떤 건가 하니까, 자, 여기에 원형 나무도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요렇게 나왔을 때 요 밑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자, 나무도막이 땅에 딱 박혀 있어. 딱 박혀 있으면 여기에서 1kg짜리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 나무도막이
나무도막이 만약에 2cm 땅으로 딱 박혔다 생각해보자. 2cm를 땅으로 박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나무도막을 몇 cm 이동시킬까? 4cm. 얘는 8cm. 얘는 6cm. 얘도 6cm. 즉 갖고 있는 에너지에 비례해서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할 거야. 되겠나?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그 한 일의 양이 바로 이 나무도막이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B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런 비율로 나무도막을 이동을 시킬 수 있다. 자, 그러한 형태의 문제를 니들이 잘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해서 위치 에너지 크기 자체를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지?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비교한 값으로 비례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는요, 이제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자, 이번에는요, 운동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운동 에너지. 자, 아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딱 정지해 있으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자, 이 물체가 기준면에 놓여 있어. 자, 기준면에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요. 그럼 얘가 움직여. 속력을 갖고 있겠지? 움직이면, 자,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움직이는 물체가 이 물체에 빵 부딪히면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움직이는 물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잖아.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높이가 있는 물체는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 됐지? 자, 근데 이거 보면, 이거 있잖아. 여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인데, 얘는요, 질량 M인 물체가 속력 V로 운동할 때 갖고 있는 에너지는요,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야.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니까 이렇게 쓸게. EK라고 쓸게. EK. 카이네릭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자, m은요, 똑같이 질량입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얘가 속력이에요. 속력 단위는 뭘 쓰게? 미터 퍼 세컨드 씁니다. 요거. 알겠지? 초속 쓴다고, 초속. 미터 퍼 세컨드. 자, 요 개념으로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 자, mv 제곱이 나온 게 여기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나? 실험으로 만들어내거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 한 실험이 그건데, 그거를 따로 해볼게. 봐봐. 여기서. 여기에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습니다. 그지? 자, 운동하는 물체가 있고, 여기에 나무도막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부딪히면 얘를 이동시키는 일을 하겠지?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켰는데, 나무도막을 이렇게 이동시켰는데, 봐봐.
자, 요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여러 번 한단 말이야. 그지? 실험을 여러 번 하는데, 여기에서 물체의 질량을요, 1kg으로 잡고, 2m/s로 요렇게, 2m/s 요렇게, 자, 움직여졌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 있겠지? 그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충돌을 딱 시키니까, 이 물체가, 그지? 4cm 이동해가지고 정지했대. 즉, 4cm를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했다. 이런 이야기야. 됐지? 그런데 여기서 질량을 2배로 딱 했더니만, 이동 거리가 2배가 됐어. 저기 뭐야? 질량을 2배로 했더니 이동 거리도 몇 배가 됐다고? 2배가 된 거야. 그러면 질량하고 에너지 양하고 한 일의 양이 바로 에너지하고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량이 2배가 되니까 에너지가 2배가 됐네. 그러니까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는요, 비례관계야.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비례관계야. 이런 게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자, 됐지?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봐봐.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질량 2배 했더니 2배가 됐다. 근데 이번에는요, 질량 그대로 놔두나 놓고 1kg 그대로 놔두나 놓고 속력을 2배라는 거예요. 4m/s. 자, 속력을 2배로 했어. 그렇게 했더니 얘가 16cm가 이동한 거야. 이동 거리가 몇 배가 됐다고? 거리가 4배가 된 거지. 그럼 속력하고 에너지와의 관계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하다. 자, 한 번 더. 1kg을, 그지? 6m/s. 즉, 속력을 3배로 했어. 자, 여기서 속력 2배, 속력 3배. 됐지?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서 이동 거리가, 그지? 36cm가 이동했대. 자, 그러면 속력이 3배가 되니까 이동 거리가 몇 배가 되더라? 49, 36. 9배가 되더라. 그러면 속력하고 에너지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나오는가 하니까 속력의 제곱배만큼의 에너지가 증가하더라. 이런 표현이거든. 한 일이 4배, 9배니까. 그지? 속력을 제곱배 한 것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온 게 뭐냐? 그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제곱한 거하고 비례하는구나. 이런 표현이야, 사실은. 이렇게 나온 거거든. 속력을 제곱한 거하고. 그래서, 그지?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이 꼴로 고치려면 이제 상수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분의 1이고요. m의 비례하고 v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그러한 공식이 나온 거라고. 2분의 1 m v의 제곱. 자, 그래서 속력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다. 속력이 3배가 되면 3의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9배. 9배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9배 이런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커지는 거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조심해야 되는 게 속력의 제곱배하고 비례한다라는 거. 속력의 제곱이 붙는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알겠지? 속력의 제곱이 붙는다. 자, 그래서 봐. 질량 2배, 3배. 질량은 2배, 3배가 되면 거리도 2배, 3배.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 4배, 9배. 이동거리 4배, 9배. 알겠지? 4배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배, 9배라고 하는 것은 3의 제곱배. 뭐 이런 얘기. 속력에는 제곱을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요. 3번에, 봐봐, 3번에. 자, 이거, 응?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 자, 중력이 한 일과 운동의 에너지. 자, 됐고. 물체가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 자, 자유낙하는 어떤 운동이야? 자유낙하는 오로지 뭐만 받아서? 그치?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거야. 공기장은 없습니다. 공기장은 없고.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의 에너지가 같다. 말이 너무 어렵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말하면 이렇게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더 헷갈려. 자, 여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게 봐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서의 일과 운동 에너지. 자, 중력이 한 일은, 그러니까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 누가? 중력이 한 일, 이 말이지. 그치? 맞지? 중력이 한 일. 자, 근데 봐봐. 아까 내가 요런 말 했잖아. 물체가, 자, 여기, 요 위에 물체가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물체가 있어. 자, 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여기에 위치 에너지를 100줄만큼을 갖고 있어. 위치 에너지를 100줄만큼 갖고 있어. 됐지? 맞지? 위치 에너지를 100줄만큼 갖고 있어. 100줄만큼 갖고 있는데 이 물체가 지금 낙하하잖아. 낙하해가지고 여기 지면에 있는 말뚝을 박는데 총 얼마의 일을 할 수 있을까?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아까 봐봐. 물체의 높이가 낮아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 아니야? 위치 에너지가 몇 줄이 됐다? 80줄이 된 거야. 야, 니까. 그지? 위치 에너지. 야, 저거 이상한 거 나오지 마. 80줄이 된 거야. 80줄. 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80줄이 됐으니까 80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처음에 100줄 갖고 있으면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물체는 어차피 100줄만큼의 총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80줄만큼의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20줄은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물체가 떨어져. 맞지? 물체가 떨어질 때 높이는 낮아지지만 뭐가 커져? 속력이 빨라지잖아. 속력이 빨라지지. 즉 높이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높이가 낮아지지만 속력이 빨라지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지만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지? 운동 에너지가 20줄만큼 있어서 아직까지에는 10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되겠나? 야, 그래야 맞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자, 지금 높이가 더 낮아져 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30줄만큼 갖고 있다 치자. 30줄. 그럼 속력이 더 빨라졌겠지? 그럼 여기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 갖고 있겠노? 그 70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이 물체는요 100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지면에 딱 도착하는 순간, 여기가 딱 지면이라고 보고 지면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었어? 위치 에너지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100줄 갖고 있어가지고 이 물체를 자
이동시키는데 100줄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가? 100줄만큼 일을 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자유낙하하는 동안 이 말은 공기저항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공기저항이 없단 말이거든. 알겠지? 공기저항이 없으니까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총 에너지를 100줄 갖고 있으면 떨어지더라도 위치 에너지 줄어들지만 줄어든 만큼 뭐가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그래서 계속 똑같은 에너지의 양을 갖고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끝까지 제일 높이 있을 때나 지면에 도착할 때나 똑같은 일의 양을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한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요, 헷갈립니다. 나도 헷갈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맞지? 자, 해석을 하면 되는데 쉽지 않아. 자, 그러면요, 여기서 얘들이 여기 문제를 풀어봅니다. 115페이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일의 양은 fs지. 또는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는 9.8 mh지. 일의 양은 fs지. 자, 그래서 공식을 적는데 갖고 있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인데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지? 2분의 1 mv 제곱만큼 fs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돼. 됐지? 만약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지? 위치 에너지 9.8 mh만큼 fs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와 있는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그지? 힘의 크기를 구하라, 또는 이동 거리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되나? 그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2분의 1 mv 제곱인 만큼 fs 할 수 있다. 9.8 mh만큼 fs 할 수 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봅니다. 일단 6번에 4번, 그 다음 7번에 55x, 8번에 125줄, 9번에 20줄, 그 다음 10번에 9.8줄. 자, 이렇습니다. 그치? 일단은, 그지? 8번은 되겠지? 2분의 1 mv제곱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지? 그 다음, 9번은 봐봐. 여기서, 수평면 위에 정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갖고 있는 에너지의 양이 얼마라고? 0이라고. 처음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0이다. 그런데 이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해서 2m만큼 이동을 시켰다. 얘는요,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이야. 맞지? 일의 양.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운동 에너지가 0인데 거기에다가 물체에 일을 해줬으니까 해준 일의 양 W를 더해주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고. 자, 그런 얘기야.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주면, 그지? 그거 두 개를 더한 게 나중 운동 에너지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해준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니들 이거 그림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문제를 잘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공식은 학생들을 보고 물어보면, 야, 운동 에너지 뭐야? 위치 에너지 뭐야? 물어보면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못 푸는 거는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즉 문제를 해석을 못했다라는 이야기거든. 알겠지? 자,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 0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10N의 힘으로 22m만큼을 밀었으니까 몇 줄 일을 해줬다? 그래, 20줄 일을 해준 거야. 20줄. 맞지? 그러니까 나중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요? 그렇지. 20줄. 똑똑하네 얘. 그죠? 20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 어디 갔어? 야. 아, 진짜. 자, 그래서 봐봐. 해준 일의 양만큼. 자, 얘는요. 해준 일의 양 2분의 1 mv 제곱이 fs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운동에너지 증가량. 그지? 자, 그래서 실제로는 2분의 1 mv 제곱이 fs다. 요 말을 보다는 고등부에서 쓰는 거는요. 알짜임이 한 일. 자, 사람이 해준 일의 양.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맞잖아. 자, 처음에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10줄만큼 있어. 10줄만큼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 20줄만큼 일을 하잖아. 그럼 몇 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30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이런 식인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되겠나? 봐봐. 자, 그냥 눈에 보이게끔 문제를 줘볼게. 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3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대. 뭐 질량 주고 속력 주고 하면은 되겠지만 그냥 30줄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대. 됐지? 갖고 있는데 이 물체에다가 야,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2m만큼 일을 했대. 미는 일을 했대. 못 오게. 와, 맞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더 하면 되나? 그렇지, 빼면 되지. 왜?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속력이 줄었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지? 30줄에서 얼마? 한 일의 양만큼, 그지? 한 일의 양만큼 20줄만큼 뺀 게 나중에 운동 에너지 10줄이다. 이런 표현인 거야. 되겠나? 이런 식.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암기, 공식만 암기하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야, 택도 아닌 소리지. 이거는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 문제를 잘 읽고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느 방향으로 일을 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봐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 알겠지? 그런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봐봐. 자유낙하 있잖아. 자유낙하. 이 자유낙하는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공기의 저항이 있다 없다? 공기의 저항이 없다.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 이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지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양하고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 높이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고요? 위치 에너지만 갖고 있었는데 야, 방방방방방방 떨어지면서 지면에서는 무슨 에너지만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데 이 양이 똑같단 말이잖아. 맞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고요. 중간에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중간. 제일 처음 끝. 이거 두 개 말고 나머지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합한 값은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나 여기서 운동 에너지나 다 똑같은 값을 갖고 있다. 응?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크기가요. 9.8 곱하기 0.1 곱하기 10m만큼이니까 그지? 9.8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러면 중간에 요거 합친 것도 다 9.8줄 되겠고요. 지면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9.8줄 다 똑같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되겠나? 그지? 자, 그래서 요게 사실 공식 선생님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요. 해도 학생들이 문제를 못 푸는 거는 문제 해석을 안 해서 그래.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알겠지? 숫자 나온다고 막 뉴턴 2개 나오면 어느 것을 곱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항상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뒤쪽에 문제 풀어오고요. 알겠지? 뒤에 문제. 실탄까지. 야, 이거 고민을 잘 해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 유형들이 있는데 고민을 좀 하고 와야 내가 풀어줬을 때 이런 말이었구나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야. 알겠지? 그냥 듣기만 들어갖고는 좀 힘들어. 자, 여기까지입니다.